2019년 가을에 선생님을 처음 뵀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 6년이나 묵었네요. 네. 그때 왔을 때 선생님께서 처음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만이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욕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큰 시누님하고 같이 왔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형님, 제가 뭐 그리 욕심이 많습니까? 이렇게, 그래, 네가 무슨 욕심이 많노? 이렇게. 저는 그때만 해도, 욕심이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것만 욕심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잘하려고 내가 잘한다는 이런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항상 일복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일복이 많은 것도 내가 잘난 척 하기 때문에 그 일복이 내한테 있다는 거. 근데 이 잘난 척, 교만, 이게 사실은 참 고쳐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은 그냥 내가 완벽하게 해내야만이 또 됐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옆에 동료나 후배들 이런 일을 좀 잘 도와줘. 이런 오지랖, 하여튼 생각을 해보니까 참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뵙고 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기에 말도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주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또 제가 어떤 겸손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을 뵙고 나서는 말하는 것부터 새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 해가는데, 선생님께서 참 처음에는 저 변화가 좀 많은데 했는데, 또 지나니까 어느덧 내가 그냥 잘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또 많이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다 알고 변화됐고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변화가 또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감사반에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께서 감사반에 들어가면 입기가 해결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갖고 왔고, 또 팀장을 또 맡게 되면서 선생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 밑에 있는 그런 참 끄집어내기 싫은, 어쩌면 제가 외면하고 싶은 그런 감정도 있었는데, 그게 또 내 살아가는데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굳이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고 끄집어내서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있더라고요.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 명상을 하거나 제가 이렇게 할 때에 항상 고요함 뒤에 어떤 따라오는 불안, 분노, 짜증 이런 게 항상 있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변화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큰 아들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오게 된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있으면서 아들한테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된 줄 사실 몰랐었어요. 그냥 예사롭게 하는 말, 이번 정진 중에 아들한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를 안아주면서 엄마 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몹시고 그래 왜 그랬을까?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아들은 굉장히 상처였대요. 그걸 한다다가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엄마의 그 말이 아니 그러게 왜 그랬을까? 이 말이
그 아들이 상처가 됐다는 말에 저는 또 많이 놀랐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엄마한테 가졌던 어떤 그 마음을 털어놓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들한테 내가 엄마가 상처를 많이 줬나? 근데, 아들은 그냥 뭐 제가 뭐 말을 뭐 이리 모질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떤 전생관계 이런 것도 있는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오면서, 분원에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날 진주서 덕산까지 오면서 내내 그랬었구나를 했었습니다. 제 마음을 한 45분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몽땅 다 그랬었구나로 제 마음을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강의를 듣고 돌아가는 길에서는 마음이 이제 많이 해지고 나니까 시원한 감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마음을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제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하던 아들이 진짜 그 마음이 싹 부드럽게 놓여지면서 엄마한테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전생 치유를 하면서 보면 아들하고 제하고는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항상 내 밑에 부하고 내 밑에 그리고 또 심지어 같은 서원에서 공부를 할 때 나를 시기하는 친구였고, 이런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하고 이 전생 인연도 다 정리가 되었나? 이제 이런 그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번 100일 정진하면서 좀 많이 돌아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에는 회원이 아무리 많아도 처음에 왔을 때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셨는데 암환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의 세포들이 들킨 거예요. 들켜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다고? 나는 진짜 직장 다니면서도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했고, 정말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공부도 되게 잘했대. 시험만 보면 1등 했대. 계속. 그 정도로 이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또 신우들도 같이 왔거든. 큰 신우, 작은 신우.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그게 한 6개월은 갔어요. 내가 욕심이 많단 말이야? 내가 암환이 많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화냈다가 울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6개월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리 저항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누그러졌는데, 그 누그러진 게 한 2년, 3년 갔어요. 3년 갔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이제 분노가 이제 흐르고 있겠지? 그 분노가 아들을 잡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그렇게 이제 조종을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엄마가 이제 정말로 이 끼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들이 취직이 된 거야. 아주 좋은 곳에.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너는 왜 이따위로 했어? 이게 들어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나는 너를 갖다가 부정하고 싶어. 이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너무나 힘이 빠지겠지. 전생에도 항상 밑에 있는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데, 그 인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인정인데,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지 않았거든. 그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들이 너무나 상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랬었구나가 얼마나 마법 같은지, 그랬었구나를 하잖아요. 막 아들한테 계속 가. 그냥 여기에서 했는데 아들한테 막 계속 가. 계속 가면 아들이 이해받았고 존중받았잖아요. 그러면 엄마에 대한 전생의 관계들을 갖다 다 정리하고 이제 진짜로 모자 관계가 되거든요.
모자 관계가 되면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부모한테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하겠지. 다정하게 얘기 안 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엄마, 아버지 때문이거든요. 아들은 끊임없이 효도하고 싶어 해요. 딸들도 끊임없이 효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자꾸 전화하고 간섭하고 다 컸는데도 계속 그렇게 감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전생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럼 이제 그랬었구나를 했기 때문에 자식은 전생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 우리 부모님이었구나 라고 하면 저절로 정말로 효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지. 효도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는 동안에 굉장히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자식하고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이 구간의 길동무로 정말로 역할을 갖다 충실하게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거든요. 그렇게 살면 돼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설을 정말 그래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힘을 짜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해줬거든요. 못생겼다 이 뜻이 뭐야? 눈이 없어야지 못생긴 거야. 코가 없어야지 못생긴 거고 귀가 없어야지 못생긴 건데 내가 만든 감정이거든요. 내가 만든 감정에 내가 빠진 거야. 못생겼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 저걸로 이렇게 상세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도 안 고마워요. 상대가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을 갖다가 훨씬 더 세게 최대한 그 단점 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걸 갖다가 내가 봐줄게 이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오랫동안 신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글자가 떠다녀요. 못생겼다. 못생겼다. 그 글자가 떠다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 못생겼다고 한 번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협박하거든요. 그러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